네, 고등수학 하학 개념원리 집합과 연산 페이지 51페이지 연습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문제 30번.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가 안 주어졌죠. 근데 뭘 물어봤어?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얘를 구하래요. 자, 근데 힌트 하나 준 게 요거야. 그럼 이 집합을 연산해야지. 자, 연산을 하겠습니다. 뭘 안 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지만 연산을 해보면 A 합 B 교집합 드모르간 쓸 수 있죠. 그럼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얘는 뭐야? A 합집합 B에서 뭘 뺀 거야? A 교 B를 빼는 거죠. 이걸 선생님이 무슨 차집합, 대칭, 차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A라는 거 있고 B라는 거 있을 때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면 지금 빗금친 요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면 A 나왔고 전체 집합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합 B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결과가 2, 4, 6이 저기에 있잖아요. 그럼 원수 누가? 1 여기 써야 되겠죠. 2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은 어디 있을까? 2, 4, 6이래요.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네. 그럼 1도 여기 있고 3도 여기 써야 되겠죠. 이해가? A와 B에서 A 교 B의 차집합을 구했으니까. 그럼 1, 2 있고요. 그 다음에 1, 3 있고요. 4, 6은 여기에 위치해야 되겠지. A에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집합 B의 원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래서 집합 B는 1, 3, 4,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1번 볼게요.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옳은 것. 항상 성립하는 것만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연산을 다 해보셔야 되겠죠. 1번 볼까요? 1번 보면은 선생님이 그랬어요. 부분 집합 관계를 먼저 보라고. 그러면 A여 합집합 B와 A의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연산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근데 연산 기호가 지금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분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분배를 통해서 연산을 해보면 A여 교집합 A와 합집합 B교 A 뜨는데 앞에 있는 거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 나오죠. 합집합에 자리 바꿔도 뭐 전혀 관계는 없는데 A교 B네요. 네. 자, 이렇게 되죠. 얘는 100% 무슨 관계야? 네, 부분집합 관계니까 합집합은 큰 거를 선택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A 교 B가 되는 거죠. 아까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니까 네. 자, A 합 B 교집합 A 합 B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 드모르간 쓴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는 이 가로 안에가 똑같으니까 어떤 집합 X가 있고요. 그 X의 여집합은 항상 무슨 집합? 그렇지.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디귿은 우변을 정리하던가 좌변을 정리하던가 둘 중에 하나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변을 정리해 보면 디귿은 네. A 교 B 여 사집합은 연산에 없어요. 연산을 풀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공통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뭐 끌어낼 수 있잖아. 분배 법칙으로. 그럼 A 교 공통 빼내고 남는 게 B 여 합집합 C 여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A 교 가로 드모르간 B 교 C의 여집합 되지. 이거 무슨 집합? 차집합. A 차집합 B 교 C라고 넣을 수 있으니까 예,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도 A 차집합 B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돼? A 교 B 합집합 A 교 B 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중괄호에 뭐예요? 교집합 B야. 그럼 중괄호 안에 있는 것도 뭐가?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 아니라 뭐죠? 네. 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연산할 수 있죠, 연산. 분배 법칙으로. 공통 부분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거든. A 교 B, A 교 B. 그러니까 저 A 교 B를 끌어내면 되는 거죠. 서로 네, A 교 끌어내면 남는 게 뭐예요? B 합집합, B 여집합이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죠? A 교 전체 집합이야.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 식은 A 교집합 전체 집합의 교집합인데 100% 부분 집합 관계잖아. 그럼 교집합은 작은 거인 집합 A 쓰고 교집합 B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리을은 틀리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32번 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돼, 얘들아. 되는데, 뭐 소수령 때문에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연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통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분배 법칙으로 앞에 거 땡기고, 뒤에 것도 분배 법칙으로 땡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분배하면 뭐가 돼요? A 교 끌어내고 남는 게, 네, 가로, B 합집합, B의 여집합 나오고요. 합집합. 두 번째 거는 A 여집합의 합집합 끌어내면은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얘는 무슨 집합? 전체 집합. 얘는 무슨 집합? 공집합. 고로 A 교 전체 집합과 합집합 A 여네요. 네. A 여집합의 무슨 집합? 공집합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요것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니까 교집합은 작은 거 A 선택하면 되고 합집합은 큰 거 A 여의 합집합 이거 물어본 거죠. 계산하면 뭐 나와요? 네, 전체가 떨어지겠네요. 자, 연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조건이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야. 뭐 하라는 얘기야. 연산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거. 연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A, 요, B, 여의 차집합은 없으니까 일단은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드모로만 쓰면 A, 여, 합집합 B 나오고 여기다 교집합 B, 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뭐 해줘야 돼? 연산 기호가 다르므로 교환 결합은 아니고 분배하라는 얘기죠.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여, 교집합 비여 뜰 거고요. 합집합 비교 비여 이렇게 뜨잖아. 그럼 뭐가 되죠? A 교 B 그 다음에 합집합 공집합 나오죠. 얘는 부분집합 관계이므로 A B 여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 된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두 개 중에서 하나 결과를 썼잖아. 그럼 뭐라는 얘기야? 작은 게 A 여다 이런 얘기죠. 즉 A 여는 누구보다 B 여보다 작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줬죠. 반대 쓰라고. A와 B 자리 바꾸고. 기억나세요? 가운데 거 그대로 두고요. 예. 여의 여는 B. 그 다음에 B의 여의 다시 여는 네, A. 그래서 자리 바꾸고 부정하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뜻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알려준 거는 얘입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되죠?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부터 200까지 들어가 있어. 그때 A, K는 얼마래요? A, K는 K의 배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배수 집합이야. 그때 A5 교 A3 합집합 A6의 원소 개수 구하라고 그랬거든. 마찬가지야. 연산하는 거죠. 배수 집합의 연산 부분 집합 관계일 때 잘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수랑 6이라는 수는 서로 무슨 관계?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루므로 반드시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로 A3이 커, A6이 커, A3이 크죠. 합집합은 큰 걸 쓰는 거니까 뭘 써야 돼요? A5 교, A3 털면 되겠죠. 이해 갔죠? 그럼 얘는 뭐야? 5의 배수와 3의 배수니까 A15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이해 가죠?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아, 그 K라는 값?
원소 개수니까요. 예, A 15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X파 X는 뭐의 배수? 네, 15의 배수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부터 200까지 15의 배수는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거죠. 200을. 그럼 개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예. 자, 35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상한 연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규칙을 정해줬어. 이렇게 X 서클이라고 할게요. Y는 X 차집합 Y, Y 차집합 X. 이걸 뭐라고 불렀지, 선생님이? 대칭, 차, 집, 합이라고 불렀잖아. 대칭 차집합은 교환과 뭐가 성립한다? 결합이 성립한다. 이거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뭐 연산을 해도 돼. 연산을 해도 되는데 주어진 집합 A, B가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연산할 수 있죠. A 서클 B는 순수한 A와 순수한 B의 합집합이잖아. 그럼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가 공통이네요. 1, 2, 그럼 3,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내가 찾아야 될 부분은 순수한 A와 순수한 B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나와요? 그렇지. 3, 4 나오는 거지. 3, 4. 네. 얘는 몇이야? 3과 4라는 집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3, 4고요. C가 뭐예요, 지금? 1, 4, 5니까 이제 또 연산할 수 있죠. 자, 연산을 하게 되면 공통인 게 3이잖아. 그러니까 3이 여기 있고 여기 4 있고 여기 1, 5 이렇게 뜬 거네. 얘가 A 서클 B고요. 얘가 C라는 집합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대칭 차집합은 어디 부분? 예, 순수한 A와 순수한 B니까 요거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와요? 네, 1, 4, 5가 떨어지겠네. 그럼 원소의 합 구할 수 있죠? 자, 36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24, A의 원소 개수는 8, 뭐 B의 원소는 12개, A 교 B 여는 9개라고 했을 때 N,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거는요.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도. 네, 24개 잡혀 있고요. A는 몇 개 있어요? 지금 8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몇 개? 12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A교 B여 이렇게 나왔는데 알죠, 여러분? 드모르간 써보세요. A 합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 9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네, 원소 개수는 중괄호가 아니라 무조건 소괄호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이 9개라는 건 여기 밖에 쪽에 9개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알 수 있잖아. A 합 B의 원소 개수는 24에서 9 빼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럼 몇 개 나와요? 15개 이렇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죠? 네, 그럼 15개인데 자, A 합집합 B 선생님이 원소 개수 이렇게 약속했죠? 네, 얘는 A 플러스 B 빼기 A 교 B 해서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네, 얘가 몇이야? 15. A가 8. B가 12. 그러면 A 교 B의 원소 개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예. 드모르간 참 많이 쓰네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48명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A 문제 푼 학생이 23명, 두 문제 모두 푼 학생은 10명, A 문제와 B 문제 중 어느 것도 못 푼 학생은 5명이래요. 그때 B 문제를 푼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집합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예야. A 문제를 푼 학생을 라지 A, B 문제 푼 학생의 모임을 B라고 놓으면 이런 얘기 아니야?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뭐 이렇게 전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뭘 A 문제를 푼 학생이 23명, 두 문제 모두 푼 학생이 10명. 왜 여기다 체크했는지 알죠? A 문제와 B 문제 모두 못 푼 학생이 몇 명? 5명.
근데 전체는 몇 명이에요? 48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합 B의 원소 개수는 48에서 5 빼면 되는구나 해서 몇 나와요? 43 나오죠. 그러면 그 A와 B의 원소 개수는 A 플러스 B 빼기 A 교 B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몇이야? 43명이고 A 몇이야? 23이야. 얘 몰라. X. 그 다음 A 교 B가 10명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X 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뭐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라 그랬어요.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 할 때 A4와 A6 교집합이에요. 얘는 약수 배수 관계는 아니야. 고로 누가 큰 거 적고 작은 거 적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4의 배수와 6의 공배수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네, 얘는 4와 6의 공배수야. 4와 6의 뭐? 네, 공배수. 그러면 최소 공배수 구해야 돼, 말아야 돼? 최소 공배수 몇이에요? 12죠, 12. 그러니까 얘는 12의 무슨 집합이야? 배수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M이 누구? A12 안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어렵지 않은 게 부분 집합 관계는 100%요 두 개가 무슨 관계가 돼야 돼? 그렇죠. 약수 무슨 관계? 배수 관계가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m이 작잖아. 오버하지 맙시다. 여기서 m이 작다고 해서 m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털린다 그랬잖아. 얘는 배수 집합이거든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m이라는 값은 12보다 네, 크거나 같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럼 12보다 크거나 같은 뭘 찾으라는 얘기야? 배수 약수 관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12의 뭐가 돼야 돼요? 배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이해 가죠? 고로 최소값은 몇이 돼야 돼? 네, 1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가능합니까? 자, 문제는 얘야, 얘. 이거. 자, 8과 12가 배수 약수 관계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쟤는 8의 배수랑 뭐의 배수? 네, 12의 배수가 합쳐진 거잖아. 그거를 누가 포함해야 돼? A, N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해서 다 잡아먹어야 돼.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네. 저렇게 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얘기야. 고민할 거 없이 뭐가 되는 거냐면 8의 배수랑 n의 배수도 반드시 무슨 집합? 부분 집합 관계. 10이랑 n도 부분 집합 관계잖아. 그러면 n과 8 또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배수 약수 관계가 돼야 되고. n과 12도 무슨 관계? 두 개 다 무슨 관계? 배수 약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일단은 n이 더 큰 거잖아. 요거 여기다 풀면 자 봐봐요. A8보다는 누가? AN이 더 커야 되고요. 또 A12보다는 네, AN이 커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배수 약수 관계라는 얘기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8은 n 했을 때 까꾸로 12도 까꾸로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배수 약수 관계라니까. 그러면 n은 8보다 작으니까 무슨 관계? 8의 무슨 수? 약수로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n은 12의 무슨 수? 약수로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n은 8과 12의 뭐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공약수만 가능한 거야. 그럼 8과 12의 공약수는 4, 2, 8, 4, 3, 12에서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러니까 n은 뭐 4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1 또는 2 또는 4밖에 안 돼. 근데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야? 4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네. 이해되십니까? 38번 예,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연산 별이라고 그럴게요.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대칭 차집합,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언급한 거야. 그럼 대칭 차집합은 교환 결합이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만을 뭐라고요? 예, 고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일일이 확인해 봐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자, 다음 그림 보면은 A여 별 B여는 순수한 뭐랑 A와 순수한 B의 합집합. 그래서 A여 차집합 B와 합집합 A가 아니죠. 뭐죠? 얘는 B죠, B. 네. B여 차집합 A여를 의미한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A여 교 B. 이해 가죠? 합집합 B여 교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이렇게 바꿔놨어. 그래 놓고 연산을 하셔도 되는데 짬뽕 시킬 거야. 집합 A와 집합 B 전체 집합 놓고 저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좀 간단히 됐잖아요. 여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여 교 B는 뭐야? A여 교 B는 A 여집합이랑 B의 교집합이니까 딱 보니까 여기 나와 안 나와? 이해 가십니까? 믿어도 돼요? B 차집합 A잖아. 자, 이해 안 갈까 봐. 자, 봐봐요. A 여는 얘죠. A를 뺀 나머지.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얘거든? 그럼 공통으로 들어간 게 요게 무슨 부분? 요 부분이 공통이잖아. 이해 가십니까? 아, 그러니까 B 차집합 A. 그런데 연산하면 더 쉬워. 딱 봐봐. 뭐가 돼? B 차집합 A 맞잖아. 합집합 얘는 A 차집합 B. 인정이요? 이거 뭐야? 순수한 B와 순수한 A의 합집합이니까 얘와 같겠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보면요. 대칭 차집합은 교환 결합이 성립한다니까? 그러니까 연산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 대칭 차집합은 지금 연산기호 같으니까 교환 결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 이렇게 묶인 걸 뒤로 바꿔도 돼, 안 돼? 되니까 뭐 볼 것도 없이 맞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뭐가 돼? 대칭 차집합은 교환 결합이 된다니까? 그러면 A 별 A 먼저 한 다음에 B를 써도 전혀 관계없죠. 이게 무슨 소리냐? 순수한 A와 순수한 A야. 왼쪽에 있는 순수한 A와 오른쪽에 있는 순수한 A의 합집합인데 A랑 순수한 A는 뭐밖에 없어? 공집합이지. 이해가요? 그럼 공집합 별 B인데 공집합과 순수한 B의 공집합은 뭐야? 공집합이잖아. 합집합. B와 공집합의 순수한 B는 B 전체 다 얘기하는 거죠. 서로 얘는 뭐가 돼?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가능하십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풀었는데 뭐 굳이 쓰자면 일단은 뭐 교환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 센스가 있으셔야 돼. 없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봐봐요. A, 별, B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탱이 가는 거죠. 어찌됐건 하겠다 그러면 A 뭐예요?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뭐야? 요게 어떤 집합이 안 나오니까 다시 A 쓰면 A, 별 이런 집합을 하라는 얘기거든.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거 계산하라. 이거를 연산이 가능해요? 쉽지 않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얘는 지금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으니까 뭐가 좋겠어?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봐봐요. 이쪽에 있는 걸 그리면 집합으로 그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은 전체 다 그려볼게요. A, B 전체.
그 다음에 이 집합을 그리면 A, B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이 얘는 이거야. 요 집합을 얘기한 거죠. 노란 부분. 얘는요. 이 노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죠? 가능하십니까? 그럼 물어본 게 뭐라 그랬어요? 대칭 차집합이잖아. 순수한 A와 순수한 B야. 첫 번째 거. 요 왼쪽에 있는 집합에서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빼보면 이해가십니까? 네. 즉 1번에서 이걸 1번이라고 체크한 거 1번. 자,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한 걸 2번. 이해가시죠? 그럼 1번에서 2번 뺀 거랑 2번에서 1번의 차집합에 무슨 집합? 합집합을 얘기한 거죠. 1번에서 2번 빼면 뭐 나와요? 지금 치워보면 얘 나오는 거죠. 이해 갔죠? 자, 근데 2에서 1 빼면요. 요거 사라지잖아. 사라지고 요거만 남겠다. 인정? 자, 그럼 그걸 합했으니까 B급 증거 두 개 합하니까 뭐 나오겠어요? 네, 완전한 B 떨어지죠. 네,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네, 그렇게 알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보도록 할게요. 4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 B 차집합 A의 최대 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는 뭘까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조건만으로는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약간 부등식이라는 얘기. 이해가시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집합이 25이에요. 그 다음에 복잡한 연산이 있는 건 풀어줘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연산을 풀어주면 A 교 A 여와 합집합 A 교 B 되는데 너가 공집합이므로 큰 거인 뭐가 돼요? A 교 B가 되죠. 그럼 A 교 B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A는 몇 개 있다? 11개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빠릅니다. A 모든 집합은 두 개의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전체는 25개야. 네, 여기에 몇 개? 25개 있다고 그랬고 차집합이 11개니까 여기 11개 있는 거야. 그럼 여기 1번은 몰라. 2번 영역 몰라. 3번 영역 모릅니다.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비차집합 A의 최대값은 뒤꿈친 요 부분이 제일 커라 이런 얘기죠. 이해 갔죠? 그럼 이게 제일 크려면 생각을 해봐.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겹치는 부분 1이 있어 없어? 그치? 1이 뭐가 되면 되겠어? 최소 이런 얘기죠. 이게 최소여야지만 뭐 2가 뭐가 돼? 최대 이런 얘기죠. 가능해요? 근데 전제 조건에서 A 교 B는 공집합은 아니래. 그러니까 요 1번 영역에 최소 몇 개 이상? 그렇지. 한 개 이상은 있죠. 누구 때문에? A 교 B가 공집합은 아니므로 이므로 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교 B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어야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최소 하나 이상은 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순수한 B 이 영역이거든. 2번 영역. 맞습니까? 네, 근데 2번 영역도 잘 생각해봐. 뭘 하면? 뭐라 하면 될까요? 비차집합 A니까 뭐보다는 3번이 걸려요, 선생님. 그쵸? 3번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근데 2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1이 최소면 2가 최대야. 물론 요거 하나로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3번이 걸리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전체의 개수가 25개니까 다시 뭐가 2가 최대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1이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3 또한 최소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1은 최소 한 개 이상 들어가는 거죠. 3번은
없어. 가나 다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너는 뭐야? 0개 이상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요 부분을 구하려면 빗금침 영역을 구하려면 얼마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뭘 빼면 돼? 그쵸. A를 빼도 되잖아. 선생님 이렇게 빼면요. 2번과 3번입니다. 맞아요. 네. 이 결과가 2번 플러스 3번 영역인 거 맞아. 어찌됐건 NU에서 NA를 빼면 되는데 NA의 최소값은 알 수 있어 없어? NA는 최소한 12개 이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적어도 하나 이상 있거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게 2, 3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25이니까 25에서 뭘 빼면 12개 빼면 몇 개 나와요? 13개 나오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2번 플러스 3번이 몇 개? 13개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네, 이렇게 존재하겠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3번은 언급이 없으니까 너는 최소 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해 가요?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네, 이거의 최대는 1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많이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반복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나마 네, 쉽게 처리를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 나는 어찌됐건 A 교 B는 공집합이 아니야 이런 얘기야. 이 말은 A 교 B의 원소 개수는 최소 1개 이상 있어야 돼 이런 얘기죠. 가능합니까? 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얘는 순수한 A잖아. 이해가죠? 네, 순수한 A니까 우리가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N, A 차집합 B에서 뭘 더해줘야 돼? N, A 교 B를 더해주는데 얘가 부등식이야. 얘는 숫자고. 그럼 쟤는 11 플러스 맞아요? N, A 교 B가 NA잖아. 근데 N, A, 교, P는 1개 이상이라며. 요게 어떤 미지수야. 그럼 어떠한 값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요 값이 x라는 값이면은 x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면 NA가 나오잖아. 그럼 양변에 며칠 더해주면 되겠어? 그렇지. 11 더해주면 나오지. 그러면 NA라는 값은 얼마? NA라는 값은 11 플러스 N, A, 교, B인데 그 값은 최소 12개 이상이야. 이게 나오잖아.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N, B 차집합 A거든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든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런 얘기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확실하다고 그랬잖아. 어떤 범위가 나왔으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25개라고 요 정보 알려줬고요. 아, 너 빗금친 이만큼은 몇 보다? 최소 12 이상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구하는 집합이 요거잖아. B차 집합 A. 맞아요? 네, 이 범위는 누구랑 저 파란 거랑 요 보라색 부분이 뭐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뭐죠? N 전체 집합에서 뭘 뺀 거야? A합 B의 원소에서 뺀 거잖아. 그 값은 0 이상이라고 해야 돼. 왜? 언급한 게 없으니까. 이해 가죠? 네. 그럼 얘는 12개 이상이고. 그럼 B 차집합 A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 집합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
A를 빼고 사실은 또 뭐를 빼야 돼? 네. N 뭐야? 전체에서 뭘 뺀 거야? A 합 B를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값은 뭐야? 0 이상이잖아. 0 이상. 그러니까 N B 차집합 A는 N 전체 집합 나왔잖아. 11. 아, 25. 25 빼기 N A 빼기 N 몇이에요? N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네요. 네. 그냥 N A 합 B의 여집합의 연속의 수죠. 가능합니까?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25 마이너스 n 얼마? a 플러스 n a 합 b의 여집합의 연속에 쓰거든. 이렇게 묶인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 합은 뭐가 되겠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 n a 플러스 n a 합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최소 1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러면 요 값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값의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이런 꼴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얘니까. 그럼 양변에 뭐 곱해? 마이너스 곱하면 n 맞아요? n a 플러스 n a 합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 이렇게 더한 거고. 그게 부등호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몇 술 빼주면 돼요? 25. 여기도 25 더해주면 결국 얘가 뭐가 된다? N, B 차집합 A 되는 거죠. 됐어요? 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NA가 몇이었죠? NA가 11. 아, 선생님 잘못했군요. 네. 1이 아니죠. 왜냐하면 NA의 범위는 이거잖아. 12 이상. 네, 12 이상이니까 1이 아니라 12 이렇게 썼어야죠. 요거 네, 그러면 12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몇 나와요? 13 나올 수 있죠. 네, 사실은 뭐 어렵습니다. 이걸 뭐로? 집합 원소 개수로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기엔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네. 하지만 네,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가 이 집합에서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를 많이 틀려요. 그럼 얘 풀 때는요, 어려운 거는 뭐 벤더그램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일단 조건 나는 뭐라 그랬죠? n 뭐예요? 아니, n이 아니군요. a 교 b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 교 b는 공집합이 아니야 라는 말은 n a 교 b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잘 들으세요. a b 표현했을 때 B급 친 이 녀석이 최대가 되려면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얘가 뭐야? 요 겹친 부분이 최대한 적어줘야 되잖아. 요 부분이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밀려나니까 어떠한 것도 이 B급친 부분도 점점점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이 녀석도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된다는 느낌이 확 와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전체는 몇이에요? 알려준 정보는 얘는 25 이거 알려줘. 얘는 한 개 이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집합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 여긴 11개 있어 이런 얘기.
그러면 A는 몇 개? 12개 이상 있어야 되는구나. 무조건. 12개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가 최소인데 여기는 언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너는 0 이상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지금 색칠한 부분 봐봐요. 요 노란 부분과 이 노란 부분의 합은 뭐가 될 수 있어? 요거까지 포함해서 11개 뭐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 노란 부분은 최소 몇 개? 12개 이상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색칠된 부분이 몇 개? 12개 이상일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항상 25로 맞춰야 되거든. 25는 집합 뭐 비차집합 A 빨갛게 빗금친 요 부분의 원소 개수랑 뭘 더한 거야? 이 노랑 부분. 맞아요? 네, 그걸 더해서 25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최소 뭐 12개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N 비차집합 A는 25에서 뭘 빼면 돼? 노랑 부분 빼주면 답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노랑 부분이 몇 개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12개 이상 이게 나왔거든. 이해가요? 네. 그러면 노랑이 12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노랑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거기다 25 빼주면 이제는 NB 차집합 A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자, 수식적으로는 표현했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왜? 노란 건 12개 이상 있다니까? 그럼 이 노란 부분이 12개 이상이 있으니까 25에서 12개 뺀 게 얘가 최대겠지 뭐. 그럼 얘가 몇 개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 부분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교집합과 이 부분.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잘 이해해서 여러 번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자기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1번 내용 보겠습니다. 지원의 학년 50명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프로그래머너 영화 논평의 새 동아리 가입자 수를 조사했대요. 자, 일단 미리 쓰겠습니다. 자, 과학탐구를 집합 A, 프로그래머너를 집합 B, 영화 논평을 C라 그러면 A에 가입한 학생이 23명, 프로그램 언어인 B 집합에 가입한 학생은 28명, 영화 논평 C에 가입한 학생은 21명. 이거 가르쳐줬네요. 자, 그 다음에 새 동아리라는 건 뭐야, 그리고 A교, B교, C에 가입한 학생이 7명 이런 얘기죠. 어느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4명이랬어요. 얘는 뭘까 그러면? A교, A 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A 합, B 합, C를 뺀 나머지 이게 몇 명? 4명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랬을 때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예요.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 헷갈릴까봐 A 보세요. B, C 펜 다이어그램 놓고 보면 두 동아리에 가입한 곳은 요거밖에 없어. 맞죠? 네. 근데 A에는 몇이야? A가 23, B는 28, C는 21.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에 7이 있어요. 7.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인데 거기에는 50명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4명.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 원소는 50 빼기 4해서 46명이라는 거 확인됐죠. 이해가십니까? 예, 이거 46명일 때 지금 두 동아리에만 가입된 학생 수를 구하래. 이게 어렵잖아요. 네, 저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A합, B합, C의 원소 개수는
A 원소에다가 B 원소에다가 C 원소에다가 빼준다고 그러죠. 뭐를 빼줘야 돼요? A 교 B 플러스 A 교 C 플러스 뭐 C 교 A 이걸 빼줘서 다시 한번 뭘 더해주면 A 교 B 교 C 더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46명이라는 값은 나온 건 다 써줄게요. 23, 28 플러스 21 숫자 떨어지고 얘 몰라. 근데 얘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라고 써볼게. 그럼 저건 뭐가 돼? a 플러스 7 플러스 a 교시는 c 더하기 7일 거고 그 다음에 c교 C교 A 이거 잘못 썼네요. 네, B교시죠, B교시. 네, B예요, B. B, B교시. 그러면 C 더하기 7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죠? B 더하기 7일 거고 얘는 C 더하기 7 이렇게 나온 거잖아. 거기서 다시 빼기 7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이냐 이거 물어본 거죠. 여기 봐. 등식 나와 안 나와? 가능하죠? 네. 그래서 결론 46은 23 더하기 몇이에요? 28 플러스 21 빼기 3 곱하기 7 있고요. 빼기 얼마?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있는 거잖아. 거기다 빼기 7 이렇게 있는 거죠. 아, 더하기 7. 네, 왜 빼기 7 했을까요? 더하기 7.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이 미지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올 수 있잖아. 가능하죠? 네.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요. 각 구분된 영역에 색을 칠하겠습니다. 일단 알려준 정보가 전체는 50명이고 A는 23, B는 28, C는 21고 A교, B교, C는 여기 7.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 몇이야? 7. 그 다음에 여기 넷.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여기 F라고 표현해보고 전체 집합 표현해봐요. 전체 집합의 개수 50개는 누구의 합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7 더하기 4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23인데 걔는 A 더하기 D 열 맞춘 거예요. 더하기 F 더하기 7로 만들어진 거. 집합 B 28은 B 더하기 D2 7 D 더하기 2 더하기 7로 만들어진 거. 집합 C는 21인데 C 플러스 2 플러스 F 플러스 7로 만들어졌어. 그래 놓고 우리가 구하는 집합 X를 X라 그러면 그 X는 두 개만이니까 누구예요? D와 E와 F의 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D 플러스 E 플러스 F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A 지워줄 수 있고 이거 지워줄 수 있고 이거 지워줄 수 있고 D 하나 빠지고 E 하나 빠지고 F 하나 빠질 수 있죠. 7 하나 빠질 수 있고 여기 4 남네. 그러면 남는 거 잘 봐요. D, E, F에 이거 남아. 이해가죠? 그러면 나는 요 4도 보기 싫어서 네. 왼쪽으로 넘기면
얼마예요? 46이라고 쓸 수 있죠. 대신에 4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 더하기 28 더하기 21에서 뭘 빼면 46을 빼면은 이거 다 지워진 다음에 다 지워지고 남는 게 D 플러스 E 플러스 F에다가 14 남습니다. 이해 가죠? 왜냐면 7이 2개 남았으니까 14 쓸 수 있잖아요. DEF가 X잖아. 우리가 구하는 원소. 으로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D 플러스 E 플러스 결론은 이 값이 X 플러스 14라는 얘기야. 그럼 X 값 구할 수 있잖아.